자, 이번 시간에는 교수학습 방법 중에 지난 시간까지는 계획을 했으면 지난 시간까지 기본 방향을 했으니까 이번엔 계획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획을 들어가기 전에 되게 중요했던, 지난 시간에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말씀드렸던 수준별 수업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귀찮더라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출문제는 우리한테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를 결정해주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를 결정해주는 거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 두어 문제 풀어드리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갈게요. 자, 2005년도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교수학습 과정 안에 제시된 것을 보고 답을 하는 거였습니다. 자, 허들 활동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허들 활동이라고 하는 건 도전 영역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도전 영역 중에 속도 도전과 관련되어 있는 걸 의미하네요.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바꾸면 더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 기록도전에 해당이 되는 거네요. 기록도전은 나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그쵸?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허들이 3개고요. 얘는 허들이 4개고요. 얘는 허들이 5개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학습 내용이죠. 학습 내용이 무엇으로 나왔냐면 허들 활동으로 되어 있죠. 됐습니까? 이건 뭐냐면 내용의 선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즉 그러면 기록도전의 허들이라는 활동이 매칭이 됩니까?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 매칭이 됩니다. 관계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다시 좀 써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내용을 선정하는 건 허들이었고요. 내용을 조직하는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니까 내용을 조직하는 건 무슨 성 있게 조직을 하는 거냐면 계열성 있게 조직을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열성 있게 조직한다라는 얘기는 보다 기초적인 내용에서 보다 심화적인 내용으로 보다 복잡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 내용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허들이 몇 개입니까? 네, 3개요. 허들이 4개고요. 허들이 5개네요. 그러면 어떻게 계열성, 즉 난이도 있게 과제를 제시했는데 어떠한 난이도 요소를 가지고 계열성 있게 조직을 했냐면 허들의 양, 즉 허들의 개수를 가지고 얘기를 했네요. 이해되십니까? 허들의 개수가 적으면 소위 말하면 난이도가 낮겠고요. 허들의 개수가 많으면 난이도가 높다라는 걸 우리는 지금 시사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네요. 기존에는 이 허들 활동이 그냥 달랑 수준이 하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수준이 3개가 되는 거죠. 즉 나가 허들 활동에 대해서 잘 못한다, 즉 기능순위 좀 낮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3개, 4개, 5개 중에 어디를 선택할 거냐면 요 3개짜리를 선택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두 번째, 나가 조금 허들을 잘한다, 기능순위 높다 하는 친구들은 요 5개짜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선택은 자유죠. 누구 자유냐면 학생들. 조금 더 문헌적으로 표현하자면 허들 활동은 누가 선택합니까? 즉 난이도는 누가 결정합니까? 네,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수준별 수업인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교수학습 과정하는 모스톤의 티칭 스타일을 활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티칭 스타일을 이 수업에서 각 모둠의 첫 번째 허들에서 마지막 허들까지의 전체의 거리는 동일합니다. 박 교사가 활용한 티칭 스타일의 명칭을 활용하고요. 쓰고요. 그래서 그 명칭이 뭐였냐면 포괄형 스타일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시된 전체 거리가 똑같다라는 얘기는 이 전체 거리가 예를 들어서 얘는 50m고요. 얘는 70m고요. 얘는 100m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달리는 거리도 또한 달라지죠. 그러면 얘가 허들의 개수에 관계없이 전체 달린 거리가 짧아지니까 기능 수준이 가장 즉 난이도가 제일 낮겠고요. 이쪽에 난이도가 가장 높겠네요. 즉 여기에서 이 조건부를 준 이유는 뭐냐면 달리는 전체 거리 가지고 난이도를 결정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는 문제였네요. 네. 자, 그 다음에요. 여기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요 5번 문제하고요. 6번 문제네요. 자, 그러면 5번 문제 잠깐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교사가 활용한 티칭 스타일은 아까 포괄형 스타일이라고 했으니까 무엇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실제 학습 시간, 제가 아까 수준별 수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ALT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 교사가 도입한 티칭 스타일이 증가시킬 수 있는 이유를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허들 활동을 어떻게 조직한 거예요? 네, 계열성 있게 조직했기 때문인 거죠. 내용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선정도 중요하지만 선정이라고 하는 건 항상 목표에 근거해서 선정을 해야 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건 조직 측면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으로 갈게요. 박 교사가 허들 활동에 적용한 과제 설계 방식의 특징을 두 줄로 기술하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말한 과제 설계 방식의 특징이라고 하는 건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었습니까? 이걸 묻는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허들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문제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동일한 티칭 스타일을 기초하여 허들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또 다른 과제 설계 방식의 사례를 들어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말은 지금 제시된 개수 이외에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허들의 높이가 되겠네요. 단 조건부 무엇은 동일해야 합니까? 그렇죠. 세 개의 모둠, 아까 앞에서 세 개의 모둠을 보여드렸으니까 저 세 개의 모둠, 즉 A, B, C 모둠의 허들의 개수는 모두 다 뭐하다? 동일하다 라고 놓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요. 됐습니까? 얘 허들의 높이는 예를 들어서 50cm, 예를 들면 1m라고 할까요? 70이라고 할까요? 얘는 80, 얘는 90cm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개수가 아니라 높이로 난이도를 결정하고 있는 걸 의미하네요. 잘 보세요, 문제를.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수준의 의미를 쓰고요. 이번에는 허들 활동이 아니라 농구 활동인 거네요. 자, 문제로 가면 박 교사는 교수학습 계획 단계에서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2009 개정 교육과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에서는 교수학습의 방향으로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 수준별 수업을 강조하고 있더라. 박 교사는 이러한 교육과정의 의도를 반영하여 구체적인 수업 구상을 하면서 개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이에 박 교사는 다양한 과제 수준에 따르는 수준별 수업과 다양한 목표 수준을 따르는 수준별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어 한 가지씩만 쓰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자, 여러분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 무엇을 묻고 있냐면 수준별 수업의 유형을 묻고 있습니다. 수준별 수업의 유형을 묻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수준별 수업의 유형은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로 개인차 요인이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기능 수준이죠. 그걸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또 다른 게 뭐냐면 두 번째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예요. 그러면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과제도 다양해야 되고 목표도 다양해야 돼요. 그 다양한 게 뭐냐면 수준이 다양하다는 뜻을 얘기할 겁니다. 따라서 학습자의 기능 수준을 고려했다라는 얘기는 과제, 목표 할 거 없이 모두 다 다양한 수준으로 제공이 되어야 할 거예요. 두 번째,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만약에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를 고려했다라는 얘기가 주어진다면 여러분이 전제 조건으로 까셔야 될 게 뭐냐면 모든 학습자의 기능 수준은 동일하고 흥미만 달라진다라고 얘기해서 여기에서는 무엇을 줄 거냐면 유형을 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시된 조건부를 보니까 수준이라고 하는 거니까 기능 수준, 즉 다시 말하면 개인차는 어떤 개인차를 고려했냐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학습자의 운동 기능 수준, 지금은 농구니까 농구와 관련되어 있는 기능 수준을 가지고 제시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과제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과제의 수준이 같지 않습니다 라는 걸 얘기할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과제의 수준이 같지 않다 라고 하는 건 앞에 제시된 것처럼 요걸 얘기할 겁니다. 허들이 3개예요, 4개예요, 5개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건 요렇게 얘기합니다. 됐어요? 됐나요? 자, 요 목표 수준이라고 표현하는 거 뭐냐면 목표 수준이라고 하는 거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과제의 수준이 같아야 해요. 어느 할 거 없이, 즉 어느 모둠 할 거 없이 과제의 수준이 동일해야 됩니다. 말 그대로 무엇이 다양해야 되냐면 목표의 수준이 다양해야 돼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표 수준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즉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는 우리가 흔히 요렇게 씁니다만 허들 활동인 거니까 아까 3개, 3개, 3개였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3개, 3개, 3개에 도착한 시간 이런 걸 얘기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도착한 시간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러면 더 잘 달린 학생이고 도착한 시간이 더 느렸어요. 그러면 잘 못 달린 학생인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즉 똑같은 거리를 뛰는 데 있어서 잘하는 학생은, 기능 수준이 뛰어난 학생은 그 목표가 굉장히 빠를 것이고 기능 수준이 조금 낮은 학생은 도착한 시간이 보다 느리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시로 그대로 설명을 드리면, 자, 다양한 과제 수준이라고 했으니까 농구의 슛으로 했으니까 농구의 슛이라고 표현하는 건 이렇게 할게요. 슛과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자유투라고 자유투? 그래요. 그냥 슛이라고 합시다. 슛.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다양한 과제 수준은 난이도를 결정하는 요소가 슛하는 거리겠네요. 거리가 예를 들어서 짧으면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의 과제를 의미할 것이고 만약에 거리가 멀었어요. 그러면 기능 수준이 높은 학생들을 의미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네요. 요게 만약에 1m, 2m, 3m 뭐 이렇게도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쵸? 자, 이번에는 목표 수준을 제시해야 되는 거니까 과제 수준이 모두 다 동일해야 된대요. 그러면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임의적으로 그냥 2m의 거리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게요. 2m에서 던졌는데 성공 횟수 가지고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농구니까 달리기가 아니잖아요. 뭐 빨리 달려 이게 아니잖아요. 빨리 던져야 된다 이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성공했느냐를 가지고 판가름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성공 횟수라고 하는 건 가정을 할게요. 10개씩 던졌다고 합시다. 10개씩. 자, 그래서 여기가 성공한 횟수를 의미할게요. 가도 될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정을 하겠습니다. 성공 횟수가 얘는 3개, 5개, 7개.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성공 횟수가 뭐하면 뭐할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기능 수준이 어떤 학생들? 네, 높은 학생들이 되는 것이고요. 3개는 기능 수준이 낮은 학생들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게 다양한 과제 수준과 다양한 목표 수준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 두 가지를 확인하시려면 다양한 과제 수준이라고 하는 건 일단 과제가 계열성 있게 조직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목표 수준이라고 하는 건 웬만하면 다 과제의 수준이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목표가 차이가 날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명확하게 염두에 두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확인하실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만약에 이번에는 무엇을 고려할 거냐면 흥미를 고려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과제 유형이에요. 그럼 두 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앞에 제시된 것처럼 다양한 과제 유형이 될 수 있고요. 다양한 목표 유형이 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거의 제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할게요. 가정입니다. 가정. 자, 경쟁 영역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 중에서도 영역형 경쟁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A라는 교사, B라는 교사, C라는 교사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래서 요 선생님께서는 축구를 선택을 하셨고요. 이분께서는 농구를 선택하셨고요. 이분께서는 핸드볼을 선택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축구가 농구보다 어렵습니까? 또는 농구가 축구보다 어렵습니까?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곤란하죠. 그쵸? 핸드볼이 농구보다 어렵습니까? 쉽습니다를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이해되세요? 따라서 이 종목 간의 난이도가 높다, 낮다, 어렵다, 쉽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유형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조금 더 쉬운 과제가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수준별 수학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이렇게 제시해 보았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문제의 패턴도 좋았고요. 자,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2007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향에 근거하여 그 개선 방안을 쓰세요라고 했으니까 일단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2007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의 교수학습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즉 세 가지가 있는지 그 세 가지가 내 머릿속에 있어야 풀 수 있었던 거네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별성, 통합성, 창의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면 그 세 가지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지금 제시를 했으니까 개별성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두 번째 통합성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마지막 창의성에서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걸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만 소개시켜 드리면, 자, 여기에 보세요. 모든 별 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작위로 모둠을 편성합니다 라고 되어 있고 제비뽑기로 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비뽑기란 모든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운이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걸 의미하죠. 다시 말하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즉 개인차를 고려한 모든 편성이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편성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A팀과 B팀이 모둠을 편성했는데 즉 A팀은 기능 수준이 굉장히 높은 친구들이 공교롭게 모였고요. B팀은 기능 수준이 낮은 친구들이 공교롭게 모였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무슨 게임인가를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불보듯 뻔한 거죠. 어떤 팀이 이길 겁니까? 네, 당연히 A팀이 이기겠죠. 이런 경우에는 무슨 차를 고려하지 못했어요? 네, 개인 차를 고려하지 못해서 모둠을 편성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개별성은 여기에 제시된 것처럼 더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되면, 즉 아까 A팀과 B팀 말씀드렸잖아요. B팀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A팀은 성공할 수밖에 없네요. 따라서 개별성, 즉 개인차를 고려한 수준별 수업에서 지향하고자 하는 모든 학생들이 학습 성공에 대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거에 맞지 않겠네요. 그래서 이 표현 때문에 이걸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통합성. 이 통합성이라는, 아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네요. 직접 체험과 간접 체험을 함께 도모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전 교육과정 때까지는 지나치게 직접 체험 중심의 활동을 위주로 많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네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는데, 교수학습 활동을 선정합니다. 1에서부터 15차시까지 쭉 보니까 모두 다 무엇을 하고 있냐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경기를 수행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네요. 따라서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슨 체험만 하고 있다는 거, 직접 체험만 하고 있다는 게 문제점인 거네요. 됐나요? 자, 세 번째. 자, 무슨 성이냐면 창의성이에요. 이 창의성은 아까 제가 다양한 걸 개발해야 된다. 즉,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업에 대한 목표와 수업에 대한 내용과 그 내용을 가르치기 위한 교사학습 방법 간의 무슨 성을 의미했냐면 일관성을 의미했어요. 그 일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거란 얘기예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관성을 확인하려면 일단 무엇부터 확인할 거냐면 목표부터 확인할 거예요. 목표가 무엇인지. 경기 기능 및 전략의 이해와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향상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걸 선정을 했고 이걸 선정하고 있네요. 따라서 이 모형을 가지고는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네요. 이 모형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모형 때문에 이 모형을 가지고 위에서 제시하고 있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겠네요. 따라서 얘와 얘 간에 무슨 성이 없어요? 일관성이 없는 거죠. 따라서 협동학습 모형을 선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무슨 모형인가를 선정해야겠네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무슨 모형이냐면 그게 전술게임 모형을 선정하시면 되겠네요. 따라서 문제점은 뭐냐면 이거에 어긋났으니까 즉 일관성이 없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왜요? 무슨 모형을 선정했으니까 협동학습 모형을 선정했으니까 그래서 전술게임 모형으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하나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 앞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자, 계획을 할 거예요. 계획. 기본 방향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자, 기본 방향 잊으시면 안 돼요. 누구 중심의 수업? 학습자 중심의 수업. 자, 계획을 하겠습니다. 계획. 어떻게 계획을 할 건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하위 구성 요소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사학습 운영계획, 교사학습 활동계획. 말씀드렸듯이 제일 중요한 건 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건 단위학교 수준, 학교 수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 교수학습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건 교사 수준에서, 마찬가지 활동계획도 교사 수준에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교육과정의 수준을 의사결정 수준에 따라서 구분을 하는데 어느 게 좀 더 상위 수준이냐면 얘가 좀 더 상위 수준이고 요거는 가장 하위 수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건 교육과정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건 학교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거니까 상위 수준의 교육과정, 즉 국가 수준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을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2009니까 무엇이 중요할 거냐면 학년군으로 우리가 확인한다는 게 중요할 겁니다. 따라서 2007 교육과정에서는 학년 단위로 제시가 되어 있었고요. 학년별로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었고 2009에서는 학년군으로 되어 있었고 2015도 마찬가지 학년군으로 되어 있는 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문제가 어떻게 등장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문제네요.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는 체육과 교육과정에 해당되는 걸 쓰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하겠습니다. 2014 체육교육부장 선생님, 체육교과협의회를 통해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계획에 근거해 볼 때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계획에 근거해 볼 때 중학교 3개 학년을 땡땡 디귿 단위로 지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3개 학년에 걸쳐서 중력의 15개를 내용으로 편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이 문제는 이게 메인이고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교수학습 계획이라고 했으니까 3개 학년을 하나로 묶었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무슨 교육과정의 특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2009 교육과정의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2015도 마찬가지인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대해서 잘못된 건 무엇입니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교사, 교과협의에서 다른 선생님들과 구체적으로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입생 설문조사에서 배드민턴 종목의 선호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니 네트형 경쟁활동도 1학년 때 함께 가르쳐도 좋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결국엔 네트형 경쟁활동을, 즉 배드민턴 경쟁활동을 몇 학년 때 가르치고 싶다는 거예요? 1학년 때 가르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가르칠 수 있나요? 네. 왜 가르칠 수 있냐면 무슨 문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합니다. 학년 문제를 따르고 있으니까. 즉 학년별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제시가 되지 않고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렇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교사, 아니에요. 내용 체계를 보니까 네트형 경쟁활동은 중학교 1학년 때에는 가르치면 안 되고 그 1학년이 3학년이 되었을 때 가르치면 합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김교사는 학년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교사네요. 즉 다시 말하면 이 교사, 즉 김교사는 2007년 개정교육과정에 근거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학년 문제를 잘 모르고 있는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밑으로 갈게요. 그러면 김 선생님, 제가 영역형 경쟁활동 지도계획서를 작성해 보았는데 학생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괄형 스타일을 우선 적용해 보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괄형 스타일은 동일한 과제를 다른 수준으로 해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모두에게 평등한 학습 기회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잘못 편성하고 있는 건 이 말을 편성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나 똑같은 거죠. 중요한 건 교수학습 방법의 계획에서 교육과정 운영계획에서 수업 문제를 내고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5 개정교육과정도 학령 문제를 따르고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중요한 걸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디를 얘기할 거냐면 교수 학습 운영계획을 얘기할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수학습 운영계획이라고 하는 측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 수준이냐면 교사 수준이 될 거예요. 교사 수준. 가도 되겠습니까? 자, 문제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2015 개정체육과 교육과정에 대한 수속교사와 초임교사의 대화 내용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3, 4학년군에 대한 신체활동 예시를 보면 건강 영역의 전력 달리기와 도전 영역의 달리기는 같은 활동 같은데 아닌가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갈게요. 그 문제는 체육과 교육과정 교수학습 계획 중에 교수학습 운영계획에 잘 제시되어 있어요. 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맞추려면 교수학습에 대한 구조도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명확하게 갖고 계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 방향은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획 안에 교육과정 운영계획, 교수학습 운영계획, 교수학습 활동계획이 어떻게 있는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야 명확하게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Anyway, 그거부터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갈게요. 자, 동일한 달리기 활동을 할지라도 수업에 되게 중요한 말 나오네요. 의도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교사는 교수학습 계획 수립 시 영역의 특성과 학습의 주제를 명확히 인식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육의 의도란 수업의 목표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목표가 어디에 나와 있냐면 내용에 나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서 대영역이 지금 두 개죠. 자, 무슨 영역과 건강 영역과 무슨 영역이랍니까? 도전 영역이죠. 그러면 두 가지죠. 건강, 도전. 자, 여기에서도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고 여기에서도 달리기를 하고 있죠. 됐어요?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여기에 달리기의 목적은 무엇을 유지하기 위함이냐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함일 거고요. 여기에서의 달리기는 도전에서 내가 그 도전의 한계를 달성하는 게 이건 목표일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 보다 빨리 달려야 하는 게 목표일 거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의도는 이 수업 목표 즉 그 대영역이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입니까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하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죠. 영역의 특성과 영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강, 즉 대영역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겠죠. 영역의 특성과 학습 주제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니은과 디귿을 참고하여 A, B에 들어갈 내용을 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역, 건강, 도전. 그 다음에요. 이거는 중영역을 얘기합니다. 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죄송해요. 그래서 이건 신체활동 예시를 얘기하고 있고 이건 목적을 얘기하고 있고 이게 아까 수업의 의도였으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건강활동은 여가와 운동방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전력 달리기를 선택하고 있고요. 도전은 B를 해서 단거리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의 목적을 볼게요. 무엇을 단축한답니까? 네, 기록을 단축합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저런 달리기를 하는 거의 목적은 건강을 유지하거나 또는 증진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마지막. 여기에서는 중영역을 쓰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우리 걸로 바꾸면 초등학교 문제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됐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 내용은 무슨 내용? 감사합니다. 이걸 의미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요걸 얘기하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비슷비슷한 달리기 활동일지라고 할지라도 무엇에 따라 수업의 목표, 즉 목적에 따라 해당되는 영역이 어떤 건지를 잘 활용하면 해당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비슷한 신체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의도에 따라 완전히 다른 영역에서 활용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확인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체활동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체활동이라고 하는 건 선택해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신체활동을 선택하는 방법을 제시해 드린 거니까. 됐나요? 이해되십니까? 네, 명확하게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학습 방법과 관련되어 있는 사항은 다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됐어요? 잊지 마세요. 방향, 계획, 아시겠죠? 네, 거기까지 하고요. 교수학습 방법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겠고요. 다음에 평가의 계획, 평가의 기본 방향과 평가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